안녕하십니까.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UiPath 워크플로우를 제작하면서 사용하면 좋은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티비티 이름 설정 및 어노테이션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다뤘던 포럼 워크플로우를 이용하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액티비티의 이름이 어렵게 설정되어 있거나 이름이 중복되어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게 되면 나중에 변수의 범위를 설정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 범위를 설정해 주려고 하면 시퀀스가 3번씩 중복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 적절한 이름을 부여하게 되면 각 액티비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제목을 클릭해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해당 시퀀스는 포럼 사이트 검색어 추출이므로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다이얼로그는 사용자로부터 검색어를 입력받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액티비티에 대해서도 적절한 이름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각 액티비티에 대해서 적절한 이름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범위 설정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전의 시퀀스는 똑같은 이름이 부여되어 있었지만 지금 보시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워크플로우에 주석을 달아놓으면 나중에 워크플로우를 보더라도 변수가 왜 쓰였는지, 변수가 어디에 쓰였는지, 또는 상대방이 이 워크플로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제목 부분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Annotations에 Add Annotation을 클릭해줍니다. 그 후 이 덕을 눌러주시면 위에 Annotation 창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 Annotation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주로 워크플로우에 대한 설명 부분과 주로 사용되었던 변수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사용자로부터 검색어를 받아서 포럼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주로 사용했던 변수로는 input과 index 변수, 또 parent id 변수가 있습니다. input 부분은 사용자로부터 검색어를 입력받는 변수입니다. index 변수는 게시글의 index 번호입니다. parent id는 각 게시글의 parent id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을 달아두게 되면 나중에 이 워크플로우를 보더라도
이 변수들이 왜 쓰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름 설정 및 어노테이션을 잘 활용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제목 설정, input argument, output argument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으며 각 워크플로우의 액티비티의 이름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패키지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패키지 안에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포함되어 있어 UiPath 스튜디오에 기본적으로 없는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필요한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패키지를 설치해서 그 안에 있는 액티비티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빈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합니다. UiPath 스튜디오 상단 탭을 보시면 Manage Packages가 있는데 이를 클릭합니다. 그 후 세팅에서 여러 소스 웹사이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All Packages에서 원하는 패키지 이름을 클릭하시고 설치하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로는 PDF, Word, Workflow Manager가 있습니다. 이러한 패키지들의 예시를 각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치를 진행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패키지들의 경우 로컬이나 오피셜, 고 등에 있습니다. 이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치를 다 하신 후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액티비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패키지들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Workflow Manager 패키지의 경우 add, compare string, concat string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액티비티들을 지원하고 PDF 패키지의 경우 join PDF files, read PDF text 등과 같은 PDF 액티비티들을 지원하며 워드 패키지의 경우 add picture, append text 등과 같은 워드 액티비티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패키지들에 대해서 액티비티들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퀀스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 후 스트링 변수 하나와 스트링 배열 변수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런 다음 스트링 변수에다가 오늘의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변수에 대해서 슬래시 기준으로 문자열을 분할하는 부분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존의 문자열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assign을 활용한 string split 함수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assign을 이용해서 하면 텍스트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설치한 워크플로우 매니저의 split string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input에 string, result에 splitted, separate에 이런 식으로 설정해 주게 되면
간편하게 문자열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분할된 문자열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위에 assign 부분은 제거합니다. 분할된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 for each activity를 이용합니다. 그 후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분할된 문자열이 제대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드 패키지를 이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워드 액티비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워드 애플리케이션 스코프를 이용해서 워드 파일을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프로젝트 폴더 내에 워드 파일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 버튼을 이용해서 워드 파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는 이 워드 파일을 PDF 파일로 바꾸는 부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PDF 이름을 적절히 지정해 준 후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 PDF가 제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PDF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PDF 내용을 읽어와서 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 내용을 읽어오기 위해 read PDF 텍스트를 이용합니다. 파일 네임 부분에 적절한 PDF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 후 output property에 PDF 내용이 저장될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output 변수를 출력합니다. 그러면 PDF 내용이 메시지 박스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PDF 파일을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시키는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액티비티는 Join PDF Files입니다.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통합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폴더에 PDF 파일을 하나 더 추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Join PDF Files 액티비티의 Property 부분에 파일 리스트에 통합시킬 PDF 파일을 배열 형태로 지정합니다. Output 파일 네임에는 통합시킨 다음에 생성되는 PDF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이를 출력해보면 샘플 PDF와 해당 PDF를 통합시켜서 하나의 PDF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missing or invalid activity 에러가 뜨는 경우는 해당 workflow에 없는 액티비티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Manage Packages를 통해 적절한 패키지를 설치해줘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